자, 4번 볼 건데요. 4번 문제 풀면서 우리 4번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조금 다음 문제, 8번 문제 필요한 내용도 한번 볼 거예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한대. 근데 계수 A, B, C를 아무것도 안 알려준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요. A와 B를 넣고 반응을 시킨대. 우리 요즘에 반응이 완결된 거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반응을 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를 반응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이 나타낸 거래. 힌트 하나 줬는데요. T2에서 반응이 완결됐다고 줬어요. T2는 반응이 완결된 시점인데 이 문제는 T1 다음에 T2 다음에 T3가 아니고요. 순서가 뒤집어 섞여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럼 일단 차근차근 반응 완결의 의미를 볼 건데 반응이 완결됐다는 것은 내가 A랑 B를 넣고 반응을 보냈는데 A도 없고 B도 없거나 B가 없거나 A가 없어서 어쨌든 더 이상의 C가 생성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걸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일단 얘가 B라고 알려줬어. 그럼 나는요 T2예요. 이때는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죠. 그럼 얘는 A일 수 있어 없어? 얘가 A고 얘가 B면 실린더 안에 A랑 B가 남아있으니까 반응이 더 진행될 수 있죠. 문제에서 T2는 반응 완결 시점이라고 줬고 이 검정 동그라미가 반응물 중에 하나인 B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A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별이 누구다? C가 된다라는 걸 찾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럼 이에 따르면 나머지 하나 누구? 네모가 A가 되겠죠. 해서 네모가 A고 검정 동그라미가 B고요. 별이 C가 된다라는 걸 찾는 것이 자료 해석에서 첫 번째입니다. 그때 우리 완결의 의미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너는 2점짜리 4번 보면 2점짜리 4번에 기체 분자 모형에 따라 반응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냈죠. 반응 전이 있고 가와 나가 있는데 나는 완결된 시점인데 가는 그 중간 어딘가잖아. 이 문제도 그 중간 어딘가를 포함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다에는 어차피 B만 나타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는 정보 해석에 냅두지 않을 거고 가를 먼저 볼 건데 가는 검정 동그라미랑 하얀 네모밖에 없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반응물이잖아. 가에는요 생성된 C가 전혀 없거든요. 그럼 얘가 무슨 상태냐면 내가 맨 처음에 A랑 B를 넣어준 초기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가가 초기래, 나가 반응 완결됐대. 그럼 다는 그 중간 어딘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알아내시면 두 번째 T1 다음에 T3 다음에 T2의 순서대로 시간이 같겠구나 라는 걸 알아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게요. 문제에서 검정 동그라미 B라고 알려줬고 문제에서 T2는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라고 줬어. 그럼 T2에 B가 있으면 A가 절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별이 C예요. 그럼 하나 남아있는 네모가 A겠구나. 그럼 얘네들 그림을 봤을 때 얘는 완벽하게 안 알려줬으니까 냅두고 가지점은요 반응물인 A와 B만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맨 처음에 넣어준 초기 상태구나. 그럼 T1은 처음이고 T2는 완결됐으니까 마지막이네. 그럼 T1 다음에 T3 다음에 T2 순으로 시간이 같겠구나 해서 시간의 흐름의 앞뒤를 따져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두 번째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안 써먹은 자료 뭐밖에 없냐면 전체 기체의 밀도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량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얘들아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랑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이랑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 나 여기다 A랑 B만 넣어놨다? 근데 A랑 B가 반응에 참여하고 C가 생성돼서 다시점이 됐어요. 여기 남아있는 A랑 B가 반응에 참여하고 C가 생성돼서 나시점이 됐어요. 어쨌든 질량 보존 법칙에 따르면 반응에 참여하는 A와 B의 질량 감소는 그에 따라 생성되는 C의 질량 증가랑 똑같기 때문에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같습니다. 다에서 나로 넘어갈 때도요 A랑 B가 반응에 참여해서 질량이 감소하는 만큼 C가 생성돼서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도 같아요. 질량 보존 법칙을 한 번 더 활용을 해줄 거고 그러면 가나다는 모두 다 질량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럼 우리 무슨 관계 확인할 수 있어? 밀도는 부피랑 반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 건데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에요.
어쨌든 가나다는 모두 다 질량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나다에서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하는 값입니다. 우리 그럼 여기 셀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전체 기체의 부피에 대해서 서술을 해봅니다. 아직 안 쓰셔도 되는데 부피는 밀도에 반비례하는 상황이죠. 그럼 여기가 10D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긴 15D분의 1, 여긴 12D분의 1에 각각 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에 있는 D를 지워주고 60을 곱해주시면 얘네 부피비는 6대 4대 5가 된다라는 거 서술할 수 있죠. 그럼 비례식을 상수로 하나만 껴주면 되니까 여기 전체 기체 부피 6V면 여기 전체 기체 부피 4V, 여긴 전체 기체 부피가 5V가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처음 하는 건데 전체 기체의 밀도가 10대 15대 10이라고 줬다. 근데 지금은 내가 반응물을 처음에 넣어놓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가다 나는 모두 다 질량이 똑같아요.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가나다는 모두 질량이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밀도는 전체 기체의 부피랑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부피비는 10분의 1대 15분의 1대 12분의 1이기 때문에 상수로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 부피비가 6대 4대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 문제에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여기서 한번 볼 건데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순서는 T1 다음에 T3 다음에 T2지. T1에서 T3로 갈 때 부피 V 감소했고요. T3에서 T1으로 갈 때 또 부피가 감소했어. 얘네들의 부피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8번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가와 나와 다는요 가다나 순으로 반응이 가는데 A, B를 봤을 때 A가 A몰 없어지고 B가 B몰 없어질 때 C가 C몰 생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만약에 A 더하기 B랑 C가 같대. 만약에 1, 1, 2야? 그럼 얘 1몰 없어지고 얘 1몰 없어지는 동안 얘 2몰 생기니까 반응이 진행될 때 전체 기체의 몰수가 일정하죠.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도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점점 감소하거든요. 그럼 전체 기체 몰수는 반응이 진행될수록 감소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따져봤을 때 A 더하기 B랑 C가 있는데요. 만약에 A 더하기 B가 C보다 크다면 만약에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2라면 얘네 합은 3이고 얘는 2죠. 그럼 얘가 1몰 없어지고 얘가 2몰 없어지는 동안 얘는 2몰밖에 안 생기니까 전체 기체 몰수는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해서 반응이 진행될 때 기체 전체 부피가 감소한다는 것은요. 얘네들의 개수의 합을 비교할 수 있는데 A 더하기 B랑 C가 같으면 전체 기체 몰수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체 기체 부피 일정해요. A 더하기 B보다 C가 크면요 A랑 B가 없어지는 양보다 C 혼자 생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 기체 부피는 증가합니다. A 더하기 B보다 C가 작으면요 얘네들이 없어지는 양이 얘 생기는 양보다 크기 때문에 전체 기체는 감소해요. 그래서 우리 부피가 6V, 5V, 4V로 갈수록 점점 부피가 감소하네. 그럼 A 더하기 B보다 C가 작구나 라는 관계식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필요 없는데 다음 문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두 가지 어려운 포인트가 있는데 3번이 일단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있었고 마지막 4번입니다. 우리 이거 아직 해석 안 했죠?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야.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은 우리 이전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형태잖아. 단위 A당 B죠. 단위 A당 B는 모분의 뭐랑 비례하는 값이야? 단위 A당 B는 A분의 B에 비례하는 값이기 때문에 이 모형은요 부피분의 기체의 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피분의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값이다 얘들아. 그냥 기체의 양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검정 색깔 동그라미 B 한 개 있잖아. 여기 하얀 색깔 네모 한 개 있잖아. 근데 반응이 완결됐는데 B 하나 남아있고요. C가 하나가 있대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A가 B가 있는데 B의 개수는 일정한데 C가 더 생길 수는 없는 거죠. 이건 그냥 이온의 양이 아니라 부피분의 기체의 양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체의 양이 중요해. 그럼 여기다 다시 누구를 곱해주면? 부피를 곱해주면 그게 기체의 양이 되는 거죠.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주어진 그림은 그냥 기체의 양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입니다. 그럼 부피분의 기체의 양에 비례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체의 양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각각 부피를 다시 곱해줘야지 그게 기체의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가나다를 다시 한번 봤을 때 가에는요 이 A가 한 개, B가 한 개 있다고 돼 있어. 뭐가?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 그럼 우리 여기서 기체의 양을 알고 싶으면 여기다 전체 기체의 부피 6V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T1 시점에 통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요 A 6V 몰만큼 있고 B도 6V 몰만큼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기 때문에 그냥 기체의 양이랑 다릅니다. 그럼 나에는요 B가 한 개, C가 한 개 있는데 이건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니까 여기다 누구를? 전체 기체의 부피를 곱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B가 4V몰만큼 있고요. C가 4V몰만큼 있다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럼 T3에서는요 B만 나와 있는데 단위 부피당 B가 한 개래. 근데 이때 전체 기체 부피 얼마니까? 5V니까 여기는 B가 5V몰만큼 있는 시점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기 때문에 실제 가나다 시점에 있는 전체 기체의 양이랑 다르고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에서 내가 기체의 양을 알아내고 싶으면 여기다가 기체의 부피, 아까 3번째 단계에서 구해냈던 기체의 부피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반응 전과 후를 볼 건데요. A계의 A가 B계의 B를 만나서 C계의 C가 된대. 얘네들이 반응 전, 후를 따져볼 건데요. 우리 최초 시점 언제야? A랑 B만 넣어줬으니까 T1. 가가 우리 반응 전이죠. 반응 완결 언제 됐어? T2에서 됐으니까 나가 우리 반응 후죠. 반응 전, 가에는요 A가 6V 몰만큼 있었고요. B가 6V 몰만큼 있었다라고 전에 써주시면 돼요. 그럼 완결은 T2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 B는요 4V몰만큼 있고요. C도 4V몰만큼 있고요. A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그럼 반응 전에 A가 6V 있었는데 반응 후에 하나도 없네. 반응 전에 B가 6V 있었는데 반응 후에 4V만 남았네. 반응 전엔 A, B만 넣어줬는데 반응 후에 C가 4V몰 남았네. 가운데 줄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가운데 줄은 뭡니까? 반응 몰비 또는 반응 질량비죠. A와 B와 C의 반응 몰비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1대 2다. 그럼 개수비도 몇 대 몇 대 몇이다? 3대 1대 2이기 때문에 A 3, B 1, C가 2다 라는 걸 알아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일단 문제 해석까지 다 하고 다시 설명드릴 건데 우리 반응 전에는요 A랑 B를 6V몰, 6V몰만큼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 지금 다단계에는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해서 반응이 얼마만큼 완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즉 T3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반응 전에 A와 B 6V몰, 6V몰 넣어줬는데요. 우리 T3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B가 5V몰만큼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점, T3 시점은요. B가 처음에 비해 V몰만큼 반응에 참여했을 때잖아. 근데 얘네 개수비 몇 대 몇 대 몇인 거 아니까 3대 1대인 거 아니까 이때 A는 3V몰만큼 참여한 시점이네. 이때 C는 2V몰만큼 생성된 시점이네. 그럼 남아있는 A가 3V몰이고 생성된 C가 2V몰이다 라는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점 T3에 대해서까지 서술하시면 자료에서 끝납니다. 자, 보기 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T3랑 T1 중에 누가 더 크니?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T3가 T1보다 크다는 건 T1 다음에 T3냐고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T1 다음에 T3니까 기억 맞고요. A, B, C 3대 1대 2이기 때문에 A, C, B 순으로 작아집니다. 해서 니은 틀렸어요. 디귿 다 T3 시점에서 기체의 몰비를 A, B를 설명해보면 A가 3V몰 있을 때 B가 5V몰 있기 때문에 3대 5 맞죠? 그래서 기억 디귿 맞는 3번입니다. 정리해보시고 1분 뒤에 다시 자료 해석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 여기 다 양적 관계 두 문제 남았습니다. 8번, 5번. 그럼 몰롱도 간단하게 보고 시험 범위 마무리예요. 얘들아, 우리 4번 문제 정리할 게 졸았던 사람들 정신 차리고 한번 보세요. A랑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데 개수비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우리 양적 관계 받은 게 거의 없고요. 동그라미, 검정 동그라미가 B라는 정보와 T2에서 반응이 완결됐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첫 번째 자료 해석해봅니다. T2는 반응이 완결됐을 건데 얘가 B야. 그럼 T2는 완결된 시점인데 B가 여전히 있다는 건 A가 없어서 완결됐다는 거기 때문에 별은 A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이 C겠네? 그럼 남은 하나, 네모가 A니까 A, B, C가 누군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애들 다는 잘 모르겠는데 T1 시점은요. 어쨌든 반응물인 A랑 B만 들어있고 C가 없기 때문에 반응이 하나도 진행 안 됐을 때죠. T1이 최초 시점이고 T2가 완결됐다고 했으니까 T1, 3, 2 순서대로 반응이 같겠구나 라고 시점 비교해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 기체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얘는 실험 1번, 2번, 3번을 따로 한 게 아니라 반응물들을 넣어놓고 시점에 따라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다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과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질량은 같아요. 별도의 세 번의 실험이 아니라 한 번을 시점에 따라 나타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나다는요 밀도랑 부피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밀도에 반비례하게 기체의 부피비를 상대값 6대 4대 5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6V, 4V, 5V라고 설명하는 것이 세 번째 자료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예요. 그림 자료를 해석을 해볼 건데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을 알려줬어. 그럼 부피분의 기체의 양을 지금 상대값으로 알려준 거야. 근데 우린 기체의 양을 알아야지 몇 몰이 참여하는지 양적 관계를 따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부피라는 값을 한 번 더 곱해줄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 가는 단위 부피당 A가 1개, B가 1개 있어요. 그럼 이때 전체 기체 부피 6V니까 1과 1에 6V 곱해서 가에는 A가 6V물, B가 6V물 있다. 나는요 B가 1개, C가 1개예요. 뭐가? 단위 부피당 기체의 양이. 그럼 여기다 부피 4V를 곱해줘서 이때 있는 전체 B는 4V몰이고 전체 C는 4V몰이다 라고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다에는요 딴 건 모르겠고 B만 단위 부피당 1개 있대. 그럼 단위 부피당 양에다가 전체 기체의 부피 5V를 곱해서 B가 5V몰만큼 있다라고 전체 기체의 양을 한번 서술해 주시면 돼요. 한 단계가 더 있죠. 그래서 1, 2, 3, 4 단계에 거쳐서 자료 해석해 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밝힌 바에 따르면 T1은 최초고 T2는 완결이기 때문에 T1과 T2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체의 양들을 그대로 갖고 와보면 T1일 때 AB 6V몰 있었고요. T2일 때 BC가 4V몰 있었습니다. 그럼 반응에 A 6V, B 2V 참여할 때 C가 4V몰 생성된다는 거기 때문에 반응 몰비가 3대 1대 2네요. 개수비 3대 1대 2라는 거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반응식 개수비 반영해서 써주시고 우리 T3에 대해서 고찰을 해볼 건데 T3에는 A가 없고 C가 없어서 안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B만 나타낸 거예요. T3에서 B는 5V몰 있고요. A, B는 반응 전에 6V몰 넣어줬습니다. 그럼 B가 얼마만큼이 참여하는지 서술할 수 있는데 우린 방금 전에 개수비가 3대 1대 2라는 걸 얻어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A와 C의 양을 서술해서 얼마만큼의 애들이 남아있는지 서술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시점 T3 시점이고요. 그에 따라 T3는 T1보다 나중이니까 기억 맞고 A, B, C는 3, 1, 2기 때문에 니은 틀렸고 다해서 기체 몰비 A 대 B는 3V 대 5V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 맞는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수행평가 준비 잘 해오세요. 질문? 그렇게 볼 수 있지. 그치? 상대적인 양을 A랑 B를 비교하려면.
네.